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팅,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 가지고 왔습니다. 루크 버기스 지음, 최지희 옮김, 토네이도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숨어있는 욕망을 찾아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힘, 남들과 똑같은 욕망은 당장 멈춰라. 왜 원하는가를 찾아내는 것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다. 인간 욕망의 메커니즘을 풀어주는 가장 완벽한 해독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법우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었다고 하는데, 정작 시간이 주어지니까 마음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원팅 가지고 왔거든요. 이 책의 한 꼭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사람이 무엇을 희구해야만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현생과 비교하여 후생을 바로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밀랑 쿤데라.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낭만적인 거짓의 형태로 버무려 말하곤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마라톤을 해보고 싶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나는 영화 속 그레이 같은 사람을 원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고대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탁월한 낭만적 거짓말쟁이였다. 젤라 전투에서 승리한 그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이 말을 수천 번 넘게 인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신학 연구가 제임스 워렌은 카이사르의 말을 욕망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그가 실제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자신을 높이 평가했던 카이사르는 자신이 어떠한 대상을 보면 그것이 옳은 것임을 바로 분별하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먼저 카이사르는 마케도니아의 군사적 천재 알렉산더 대왕을 존경했다. 둘째, 젤라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라이벌인 파르나케스 2세가 먼저 카이사르를 공격했다. 카이사르는 그냥 와서 그곳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알렉산더처럼 오랫동안 정복을 갈망했고 그의 라이벌 파르나케스에게 반응했던 것이다. 낭만적 거짓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개인적 취향이나 대상의 특성 때문에 혹은 그저 보고 나서 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는 일직선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사실 그 선은 항상 구부러져 있다. 우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동기가 된 사람이나 사물이 도사리고 있다. 즉 어떠한 모델이 있어야 욕망할 수 있는 것이다. 모델은 우리 눈앞에서 사물을 더 아름답게 변모시킨다. 친구랑 중고 가게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셔츠 수백 벌이 진열되어 있지만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친구가 셔츠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그 셔츠는 더 이상 수백 벌의 옷과 같은 옷이 아니다. 친구가 그 셔츠를 눈여겨보는 순간 차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세상에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사랑을 선택한다니.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서 주인공 헤르미아가 한 말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지옥이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브랜드, 학교, 식당의 메뉴를 선택하며 살아간다. 욕망의 모델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궁금할 것이다. 만일 욕망이 모델에 의해 생겨나게 된다면 모델들은 어디서 그런 욕망을 품었던 것일까? 친구,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거쳐 그리스인을 본받았던 로마인에 이르기까지 욕망의 진화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모델을 계속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인류가 시작되었을 무렵 낭만적 거짓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뱀이 선악과를 보여주기 전까지 이브는 원래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뱀은 이브에게 욕망을 제안했다. 모델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특정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어떤 열매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탐내는 열매가 됐다. 순간적으로 말이다. 그 열매는 금지된 선으로 모델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흥미롭지 않은가? 우리는 쉽게 소유할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욕망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 그 이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모델은 저 모퉁이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100m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같다. 모델이 어떤 것을 묘사하거나 제안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고 굴절된 빛처럼 간접적으로 본다. 사물이 매력적인 방식으로 모델화될 때 우리는 사물을 매력을 느낀다. 우리의 욕망은 모델에 따라 크고 작은 세계를 구축한다. 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모델이 없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현 상태 이상의 것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코미디의 대부 조지 칼린이 1962년 레니 브루스의 공연을 보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50년 내내 날씨에 관한 농담만 했을지도 모른다. 브루스가 새로운 형식의 코미디를 보여줬고 칼린은 자신의 틀을 깨고 나와 그 모델을 차용했다. 모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집착한다. 모델은 많은 경우 한 사람의 비밀스러운 우상이 된다. 르네 지자르의 친구 길 베일리는 지라르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모방이론은 우리의 모델을 노출시키고 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20세기 초 PR의 아버지라 불리던 에드워즈 버네이스가 한 세대의 소비자를 조종하기 위해 어떻게 숨겨진 모델을 활용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모방 효과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숨겨진 모델을 찾아 이름을 붙이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먼저 드러내놓고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아기들의 삶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아기들의 모방 능력.
아이들은 타고난 모방꾼으로 태어난 지 몇 초 만에 다른 인간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신생아 때부터 가장 발달한 유인원을 능가할 정도로 모방을 잘한다. 비르츠부르크 대학의 카틀렌 베른케 박사는 신생아들은 다양한 소리를 흉내내는데 이 소리들은 특히 자궁에서 들었던 운율에 따라 만들어진다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아기의 모방력이 태어나기 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임신 5개월쯤 되면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출생 직후 중국어를 구사하는 엄마에게 태어난 아기들의 울음에는 독일어나 스웨덴어를 구사하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들보다 더 다양한 억양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영아기 사회적 발달 이론의 도전장을 내민다. 프로이트, 스키너, 그리고 피아제는 신생아를 부화하지 않은 병아리로 비유하며 아기들은 어른들이 사회화시키기 전까지 외부 현실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프로이트는 육체적 출생과 심리적 혹은 대인관계적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아기가 사회화되기 전까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신생아를 품에 안아본 엄마라면 그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기들은 사교적으로 태어난다. 1977년에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아동 발달과 심리의 대가 앤드류 멜초프가 공동연구원인 키스 무어와 함께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멜초프는 시애틀 병원에서 신생아들에게 혀를 내밀었다. 이 연구에서 신생아들의 평균 연령은 32시간이었는데 그중 태어난 지 42분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의 표정들을 흉내냈다. 한 아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혀를 내밀거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아마도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생명체와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나는 워싱턴대 학습 및 뇌과학 연구소에 있는 멜초프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멜초프는 내게 아기들은 흉내낼 능력을 자궁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사람은 모방하는 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되는 타고난 모방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간의 모방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멜초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기들은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온 인간 정신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아기들은 자신의 발전을 이끄는 우리를 이해하려는 원시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사회학과 철학을 이끌어내는 아기들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다.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멜초프는 이렇게 설명한다. 엄마가 무언가를 바라본다. 아기는 그것을 엄마가 그 대상을 원한다거나 또는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본 다음 대상을 바라본다. 엄마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머지않아 아기는 엄마의 눈뿐만 아니라 엄마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멜초프는 18개월 된 아기들 앞에서 연기를 했다. 실험에서 한 성인이 둥근 튜브에서 덤벨 모양의 장난감을 떼어내려고 하는 신용을 했다. 그가 장난감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손이 한쪽 끝에서 미끄러졌다. 다시 시도하자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손이 미끄러졌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그는 장난감을 떼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분명히 실패했다. 그가 행동을 마치자
연구자는 아기들에게 그 대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아기들은 덤벨을 집어들고 즉시 떼어냈는데 50번의 실험에서 40번을 그렇게 했다. 아기들은 어른이 한 행동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모방했다. 그들은 표면적 행동 이면에 있는 것을 읽은 것이다. 실험 대상이 된 아기들은 전 언어적 단계에 있었다. 그들은 타인의 욕망을 묘사하는 말을 이해하거나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그 욕구를 추적하고 있었다. 아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왜 무언가를 원하는지 알아차리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아기들은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만 알아차렸을 뿐이다. 욕망은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왜 원하는지 표현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그것을 원하기 시작한다. 리더십 전문가 사이먼 시넥은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잘 표현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앞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중에 합리화시킨 것이다. 욕망은 시작하기에 더 좋은 장소이다. 2020년 멜초프와 그의 동료들은 19개월 된 아이가 한 어른이 손에 닿지 않은 과일 조각을 줍도록 돕는 것을 관찰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실험 시간의 절반 이상을 타인이 그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선뜻, 반복적으로 그리고 재빨리 도왔다. 심지어 배고플 때 남은 음식 한 조각을 어른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심은 성인이 되면 변하는 듯하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기보다는 모방 욕구가 생겨나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 그들과 몰래 경쟁하는 것이다. 멜초프에게 모방에 대해 좀 더 묻자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200만 달러짜리 뇌자도라는 기계가 있는 특별한 방으로 데리고 갔다. 뇌가 활성화될 때 머리 내부와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성되는데 MEG는 주변 사물을 인지하고 원하며 느끼고 사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한다. 특별히 멜초프의 MEG에는 유아의 학습 및 뇌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되어 있다. 거인용 헤어드라이기처럼 생긴 기계에는 알록달록한 수중생물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2018년 영국에서 멜초프와 그의 팀은 한 아이의 뇌가 주변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행동들을 지도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MEG에 있는 한 아이가 성인이 어떤 물체를 만지는 것을 보았을 때 마치 자신이 직접 만지는 것처럼 뇌의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 것이다. 이는 1990년대에 신경심리학자 자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이 우연히 발견한 거울 뉴런과 비슷할 수 있다. 연구팀은 마카크 원숭이 뇌의 특정 부위가 성인이 땅콩을 줍는 것을 볼 때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 원숭이가 직접 땅콩을 집을 때 밝아지는 것과 같은 부위였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마르코 야크보니는 거울 뉴런이라 부르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 원숭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멜초프에 따르면 거울 뉴런은 모방을 위한 신경학적 근거를 일부 제시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아기들이 하는 일은
거울 유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욱 복잡한 현상이다. 동물들은 소리, 표정, 몸짓, 공격성, 그리고 다른 행동들을 흉내낸다. 반면에 인간은 은퇴 계획, 낭만적 이상, 성적 판타지, 음식 준비, 사회적 규범, 예배, 의례적 선물 주고받기, 직업적인 예의, 그리고 밈 등 더욱 많은 것들을 모방한다. 우리는 모방에 매우 민감해서 용인할 수 있는 모방의 범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알아차린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뭔가 어긋난 느낌의 회신을 받는다면 소소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나를 싫어하나?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실제로 의사소통은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2008년 실험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2명의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과 협상하는 일을 맡겼다. 그 결과 타인의 말과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학생 가운데 67%가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성공률은 12.5%에 그쳤다. 오늘 원트,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 책을 선정해서 한 꼭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신 분에 대한 답변으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면 모방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무엇인가를 원할 때 모방을 바탕으로 그 원함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모방 이론, 모방 모델,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